안녕하세요. 조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스킬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신가요? 잘 만든다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 과정을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다양한 스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이 제작하기 위해서는요, 화면에 보이시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작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에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보조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파워포인트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 주셔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주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법과 내용들을 결정을 하셨다면 핵심 명확한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겠죠. 주제가 선정되셨으면 이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한 목차 구성 단계를 거쳐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항상 개요 부분, 그리고 컨텐츠 부분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넣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항상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때 왜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청중들에게 전체적인 발표의 내용을 안내해 줌으로 인해서 청중들이 발표를 조금 더 익숙하고 그리고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프레젠터 스스로, 발표자 스스로도 내가 만든 개요를 한 번 더 확인함으로 인해서 뒤이어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목차와 계율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나타낼 때 활용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 자료를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신뢰성과 그리고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한 출처 기준들을 잡아놓고 자료 수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루머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그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실 때는요, 항상 뉴스 기사나 통계청 자료 등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위주로 수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된 모든 내용들을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시각적인 작업을 거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좀 5분에서 10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청중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일방향적으로 전달을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나의 발표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할 거고요. 이 단계들을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셔서 파워포인트 제작을 하실 때 많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구성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주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해서 바로바로 클릭을 하면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저기에 여러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체를 활용을 많이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 놓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업무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업무에 투입이 되셔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은 꼭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파워포인트의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리본 메뉴가 있을 거고요. 이 리본 메뉴 자체도 여러분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리본 메뉴를 상시 펼쳐 놓거나 또는 마우스 커서를 대면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설정도 지정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리본 메뉴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본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개요를 볼 수 있는 개요 창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작업 창과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 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노트 창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노트 창에 있는 내용은 따로 화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거나 또는 해당 슬라이드와 관련된 링크 같은 걸 이 노트 부분에 적어두시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화면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화면 보기 단추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워포인트의 다양한 기능들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 제작 스킬 첫 번째는요.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가독성과 명시성 그리고 강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전에 타이포그래피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요. 어떤 문자를 만들거나 레이아웃을 결정할 때 그 기술, 그 기능,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저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이 텍스트라든지 이런 텍스트의 크기, 글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어디에 위치시킬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저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타이포그래피를 적절히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뭐냐면요. 텍스트 자체의 가독성을 높여서 청중들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저희는 타이포그래피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텍스트에서의 가독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글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예시로 두 가지 화면을 넣어뒀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게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글자의 간격과 똑같은 배치로 데이터를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그렇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 가독성이 훨씬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제작하는 이 내용이 청중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내용이 많아지거나 길어지게 되면 청중의 입장에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조금 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른편에 보면은 파워포인트 제작에 많이 활용이 될 만한 텍스트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글씨체들은 여러분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즉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글꼴들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글꼴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글자가 반듯한 네모체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모음 부분에 꺽쇠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글꼴은 최대한 자제하고 깔끔한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텍스트 글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글꼴들 중에서 맑은 고딕체를 본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좀 강조하고 싶거나 표시를 하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은 경고딕체나 휴먼 엑스포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는 글꼴 외에도 텍스트의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만한 다양한 글꼴들을 직접 선택해보고 다양하게 제작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텍스트의 명시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명시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텍스트를 먼 거리에서 보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데이터의 간격과 배열이 정리되어 있냐에 따라서 명시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줄 간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줄 간격을 뭐 1배수로 한다든지 1.5배수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조정을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글자, 즉 문자의 간격도 파워포인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간격을 제가 좁게 설정을 한 거고요. 중간에 있는 게 표준, 세 번째 있는 게 넓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문자 간격을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도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명시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런 문자 간격과 줄 간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배치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은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의 강조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텍스트의 강조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텍스트의 굵기를 굵게 한다든지,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또는 텍스트에 색상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텍스트를 강조할 수 있어요. 예시를 동일하게 보시면 연세투어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라는 문구를 제가 똑같은 인포그래픽을 넣고 4가지 화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세 투어의 이런 50주년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창립 50주년이라고 해서 글자 폰트를 조금 더 키웠더니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크기를 조정 안 하고 이번엔 굵게 하면 어떨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창립 50주년이라고 해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를 했더니 이것도 역시 눈에 잘 띄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강조성이 높아지죠. 아무래도 색깔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텍스트의 강조를 표현하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여러분이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컬러감을 쓰게 되면은 전체적인 슬라이드의 통일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조화로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너무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핵심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문구에는 통일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색상만 사용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파워포인트 안에는 워드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워드아트는 기본적으로 작성된 그 워드 내용, 텍스트의 내용을 어떤 효과를 등록을 해놔서 여러분이 클릭만으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설정된 내용인데요.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 실적 보고서라는 문구를 똑같은 이미지 안에 적어놨는데 확실히 워드아트로 강조한 데이터가 훨씬 더 시각적으로 두드러진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워드아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삽입 메뉴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삽입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스킬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필수적인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슬라이드 구성을 해야겠지만 사실 청중들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빼곡하게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보다는 시각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를 봤을 때 훨씬 더 메시지 전달이 용이하고 내용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요 시각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활용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힐링 여행 프로젝트라는 내용에 맞게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선명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텍스트의 내용으로 힐링 여행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보시면 화질 자체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뭔가 이게 힐링 여행에 적합한 이미지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고화질의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화질의 이미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고화질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잘 화질을 확인해보고 또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해서 슬라이드를 재생해 봤을 때 이미지가 깨지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까지 꼭 해보시고요. 그런 고화질 사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요. 고화질 원본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을 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화질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화질 이미지를 활용하실 때는 원본의 비율은 가급적이면 유지한 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이미지 활용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이미지라고 가져오긴 했지만 막상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을 해봤더니 뭔가 전체적으로 배치가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활용 가능한 기능이 그림 서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림 서식 기능 안에는요, 다양한 효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자체를 어떤 특수 효과로 스케치 형태로 나타낸다든지 또는 색상 자체를 아예 푸른빛, 붉은빛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밝기나 선명도 등을 조정해서 지금 이미지보다 조금 더 내가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고요. 여러분이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서식 기능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